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임철조 선생님의 적천수 천리예요. 자, 관살장이에요. 22장. 원문이죠. 원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관과 살이 혼잡돼 있는 사주를 들고 내무나 나에게 와서 물어보며, 이 경도라는 양반이 원문을 주셨대요. 명나라 때인데 유가 가능도 하고 유불가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이게 이제 유병원 주예요. 예, 이게 이제 청나라 개국공신이 유병원 선생이 주를 달았다 라고 하는데, 예, 중국에서는요, 옛날 같은 경우는요, 이런 줄을 누가 달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름은 가탁을 해요. 빌려다 써요. 경도라는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긴 유병원이라는 사람을 딱 가탁을 했어요. 개국공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예를 들면, 제갈공명과 비슷해요. 네, 제갈공명과. 그러니까 이 천기를 잘 읽죠. 그래서 유병원 전기라고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세 권으로 돼 있어요. 유병원 전기. 예,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 양반에 대해서 좀 쓰려고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이 전할전자 기이할 기자잖아요. 이 양반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천기를 잘 많이 알았다. 제갈공명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든 저러든 이제 우리가 진짜 인정할 수 있는 본인이 내가 임철초다라고 얘기를 한 양반의 글이에요. 이 양반의 글인데 임시화했단 말이에요. 임시화했으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말이야 라고 하지, 여라고 하겠지. 이제 임시화한 거 보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썼구나. 임 선생이 말을 하긴 했어도, 임 선생이 전해진 글을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거예요. 적천수 천미라는 제목은 어떨지 모르지만, 원수산이라는 양반이 누구와 같은 동배냐 하면 설하고 같은 동배예요. 그 양반이 내가 적천수 천미를 지으면서 임철조 선생의 그 책을 읽고서 그대로 옮겨 적었다. 글씨 하나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적천수 천미를 만들어내셨죠. 원수산 씨요. 원수산 씨는 또 따로 있어요. 자평수원이라고. 자평수원 여기 있네요. 이거 보세요. 자평수원이라고 자기 이름으로다 딱 했는데, 이건 설하고가 지은 거네. 자평수원은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있는데, 원수산이 지은 책이 있어요. 자평수원은 아니고요. 자평수원은 설하고가 지었네요. 저거는 임철조 선생 얼굴을 갖다 그려놨는데, 자평수원이 아니에요. 무슨 책 하나 있습니다. 원수산 씨가 지은 책. 그러든 저러든 임 선생이 말하기를 이라고 했어요. 살은 곧 관이다. 이게 살이 곧 관이다 라고 한 것은 조건이 있어요. 여기 신앙하면은 살도 곧 관이 된다. 관즉 살이다. 관이 살이 된다 라고 한 것은 관도 살이 될 수 있다. 그 조건이 있어요. 신약하면 그렇다. 신약하면 관도 살이 된다. 나한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할 때. 일주가 심히 강하면 비록 무죄, 제하지 않아도 불이 살고, 살 때문에 공공하지 않다. 일주가 강하니까 그래 대적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관이 서로 섞였어요. 단 조건이 정관이 뿌리가 없다면 역시 살을 쫓아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바로 뭐예요? 일주가 신강, 매우 강할 때는요, 용신을 뭐로 쓴다? 살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거관, 오늘도 이제, 오늘은 합관유살이네요. 관을 제거하는 방법은 불가양단,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식신을 쓰든지 상관을 쓰든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살을 합한다. 오늘 살 합하는 거 나오죠. 그러면 합살하고 용신을 오늘은
용신격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 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건 용신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살을 하나 잡아주는 건 용신을 하나 잡아주고 그 나머지로 또 쓸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합살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아름다운 일이긴 한데 합해서 오든 합해서 가든 마땅히 청하다. 독살선거 또 독이 홀로 살이 권세를 잡았다. 그건 용신을 쓰는 거예요. 제복 그런 거 제복시키지 말고 제복이 안 된다면 시키지 않는다면 그 직장이요 편안하게 머무를 것자입니다. 청하고 요하다. 아주 깨끗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중살유제, 살이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제함을 받았다, 제해된다라고 하는 뜻은 일주가 통근행이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일주가 장악한다. 권형이라고 해서 권세권자 저울대형자예요. 권세를 내 맘대로 저울질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제 저울질한다라고 했으니까 저기 대법원 가면 이렇게 있는 양반이 계시죠? 그분이 이 권형하는 겁니다. 살이 인성을 생하고요. 인성이 일주를 생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용지고보라고 해서 이거 땅지자입니다. 그럼 용산에서 높은 자리를 걸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일주가요. 재성을 감당할 만해요. 임재. 그러면 살이 자살. 그 살이요. 제자약살. 재성이 살을 생하면 일주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안탑제명, 기러기 탑에다가 이름을 새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살이 중한데 일주가 가벼워요. 신경해요. 비빈즉요.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는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살이 미약하고요. 이 재과 살이 미약한데 재하는 것이 지나쳐요. 결국은 식상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살 못 씁니다. 그러면 수학이 무성. 비록 공부를 했어도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 밑에는 얘기해봤자 철저님의 지리한 설명이에요. 여기서요. 결론적으로라고 할게요. 일주가 왕하면요. 서로 섞여도 좋고요. 일주가 휴수하면요. 불가혼. 관살이 혼잡되면 안 된다. 일주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살을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렸다. 용신으로서예요. 결국은 격국이 아닙니다. 지금 장차 살을 갖다 분 6등분 살격에 6등분을 해서 만들어 놓고 차여 이게 바로 내가예요. 내가 그러면 이거 원수사니까요? 아니에요. 임철조 선생이 소시험자 시험한 것이 있는데 분례 상세 우후 여기를 예를 들어도 예로서 나누어서 뒤에다 상세하게 적어놨으니 입이 참고 준비된 대로 참고하라라고 했어요. 6등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6등분이니까 지금 오늘 4등분까지 이제 오늘 4등분이 끝납니다. 그러면 첫째가 제자약살이 처음에 있었어요. 재성이 살을 쓰는데 일주가 강한 거죠. 약한 살을 도와주는 거. 제자약살. 1왈 제자약살이에요. 2왈 뭘까요? 살중용이. 이건 화살하는 거예요. 살이 중하니까 인성을 쓴다는 거예요. 용인한 거예요. 이렇다면 인성을 써서 일주를 도와주는 거죠. 이것은 일주가 강할 때고요. 이것은 일주가 약할 때입니다. 일주를 봐라. 일주를 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첫 번째 일주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격국론에서는 아니에요. 월지를 보고서 그 월지를 보고 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용신을 무엇을 쓸까 할 때는 일주를 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프론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일주를 먼저 봐라.
일주를 보고서 원령을 보고 약한지 뭐한지에 따라서 제자약설격도 되고 살충용인격도 되고, 세 번째 식신제사를 한다. 이 식신제사도요 제하죠.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는데, 3할 식신으로 제하는데 이거야말로 또 일주를 봐라. 이건 일주가 강할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주가 강할 때요. 4월. 예, 이건 뭐예요? 4월은 합간유살격이에요. 이거야말로 용신격이에요. 용신격. 펜이 잘 안 나네요. 다음에 합간유살격 남기는 거예요. 이건 살을 용신을 하는 거예요. 이 살을 용신을 하는데 둘 다 못 쓴다는 거죠. 하나는 합해서 놓고 이 살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관사론 잡힌 장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합관유살격을 끝낼게요. 합관유살격을 마지막으로 끝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예, 이거 147번이에요. 합관유살이에요. 왜냐? 여기 지금 정화가 있죠. 이거는 뭐 합살유관이네요. 이렇게 해서 병신 합이 되고요. 정화가 있죠. 저 정화를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 정화를 용신으로. 그러나 목체 금토용조에서요, 사실은 목이 채니까요, 묘월에 태어나고요, 진월이고요. 이 묘월이면은 솔직한 얘기로 금도 강해요. 예, 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이 정화도 사실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목이 상쟁하는 것이죠. 금과 목이 상쟁을 하죠. 그러면 이 사주가 목체 금토용조면, 그럼 목이 채니까 이 화우는 어떨까요? 용신으로 보면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예, 이 화우는요 그래도 플러스 한신은 된다. 그 이유, 목이 채니까요, 예, 설기를 하니까 목의 기운을 설기를 하고요, 강한 금을 제해주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금운은 어떨까요? 금운은 이렇게 천간에 들어오면 병정화도 괜찮고요. 사실은 이 금운이 좋습니다. 오히려요. 목체 금토용조니까요. 화운은 플러스 한신이에요. 차조 춘금. 예, 춘금이죠. 비록 부당령했지만 이거 축신해서 이거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희기 좌록봉인. 좌록봉인이라뇨, 인성을 깔고 앉았다뇨. 여기 지금 축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정변왕, 약한 가운데 왕하다. 이게 금이 왕하다고 하니까 화를 용신으로 쓰시는 거죠. 병신이랑, 이게 편관이에요. 편관이 한번 합의돼서요, 정화가 독청 깨끗하다. 이 용신을 정화로 잡으신 거예요. 부단 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찬 거겁, 이 겁지 하나를 제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금이 강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목이 강합니다. 자, 무겁탈, 재성이요 겁탈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목을 용신으로 쓴다는 거예요. 철조 선생은요. 관요생부, 관이 생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묘, 더 묘한 것은 운이 동남목화운이라. 이게 금이 강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소위 조수 청전지선이라는 건, 이거는 과거에 급제때는 뜻입니다. 조인 경지부용이라고 해서요,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거울 속에 부용이 뜨듯. 이 부용이라는 것은 연못에 피는 꽃이죠. 부용의 꽃이 거울에 뜨는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춘간, 이게 춘간이라는 건 예조입니다. 도리, 예조에서 도리, 그러니까 중임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예관입니다. 예조입니다. 춘간이란. 간명 설명이 좀 짧아지죠. 천간에 금둘이고요, 화돌, 지지에 묘진 반 먹방을 했고요, 신축 반 금국을 했어요. 은근히 금기운이 강해 보이죠. 근데 무게중심론을 보면요, 목이 5.0이고요 이 금이 3.6이에요. 그러니까 목체겠죠.
금토용조에서 목이 강함으로 화는 플러스 한신이 됩니다. 반응해요. 지지로 화운은 다행이지만 천간의 화운도 마찬가지로 좋다. 다행히 지지 신유대운에서 절각이 돼서 천간으로 들어오는 병정화는 또 무력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신을 철철 선생은 이 정화로다 잡으셨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목이 강하니까 금으로 잡다 보니까 금토로 잡으면 이 화운이 뻘겋게 나오죠. 그러나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이 신금을 비겁을 용신으로 쓰는 거죠. 금토니까요. 비겁을 용신으로 하는데 이 축토가 웬만하면 화운이 들어와도 이 축토가 막아줍니다. 그래서 운이 괜찮은 것이죠. 자, 사례명제를 한번 147번을 볼까요? 네. 이 화는 뻘겋게 나오죠. 그러나 저 축토 때문에, 축진토 때문에 이 화운도 관계없다. 왜 저 토가 막아주기 때문에 화운이 들어오면 화생토, 토생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살인상생격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천간으로 들어오는 천간의 병정화는요, 나한테 부담은 됩니다. 묘월도 그렇고요. 그래서 천간으로 들어오는 이 병정화는요, 조금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지지는 관계없습니다. 화운이 들어와도 저 축토나 진토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148번이에요. 자, 이것도 또 목체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뭐를 쓰는 거냐, 관을 또 쓰겠다고 하는데, 봅시다. 관을 쓰는 겁니다. 이 사주도요. 또 합이 되죠. 이게 편관이죠. 편관이 병신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용신은 정관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화운이 지나가죠. 화운이 지나갑니다. 그럼 지지로, 천간으로 병정화 들어올 때가 조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죠. 금을 쓰는 게. 그러나 지지로 들어오는 화운은요, 역시 진토가 있고요. 이 진토가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을해일원에 자하봉생. 그렇죠. 그래서 원령 걸럭귀원입니다. 담원자입니다. 담안으로 들어왔다. 걸럭격이에요. 음걸럭이죠. 조기 용체, 재석을 쓰겠다. 토를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관도 씁니다. 희, 병신, 금약. 이렇게 해서 금이 약해진 거예요. 병신합을 해서요. 금을 용신으로 해야 돼요. 또 그 을경. 그 을경이 또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목이 왕에도 부정, 목이 왕에서 따르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목체니까요. 향방 출신으로서 병신, 여기네요. 병신, 정유, 화가 개두가 돼서 천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병정화는 금을 용신으로 해요. 그러나 지지는 관계없어요. 지지에 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개두가 됐다 하더라도 미능현질, 등이 드러나지를 못했다. 그래, 이유는 지나온 거예요, 벌써. 연구를 해보면 서왕금지라 역시 조기 금당 해원, 어디서 금당이라는 검은 거를 치고 하면서 성질나는 걸 풀었다라고 하고요. 화원에서 징가라고 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데, 여하튼 말년우는 그렇게 용신을 극하니까, 이게 분명히 용신이 금인데 병정화가 들어서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신유대운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죠? 이명저 뭐겠죠? 뭐가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음이 남방화운은요, 향방으로 머물러 있죠. 그러나 말년에 이 병정 신유 개두가 하여도 신이금의 금을 발휘해서요, 좀 고생을 하죠, 하기야. 그러나 신유 대우는 괜찮습니다. 병정화가 문제죠. 병정화가 문제입니다.
그래도 개도 되는 바람에 절각이 되는 바람에 괜찮았죠. 자, 봅시다. 148번이에요. 네, 금입니다. 금이 용신이에요. 이거 합하고요. 이 금을 쫓아가니까 관계없어요. 그 대신 이 운이 좋습니다. 이 운은 좋은데요. 이 운 지지의 화운은요, 이 진토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양진이 있어서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금은 좀 안 좋죠? 화가 많이 난 때입니다. 스트레스가 받는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사주를 가지고 물으러 온다면 성질나는 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자, 이 사주는 제격이에요. 제격입니다. 화가 강합니다.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관을 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관 잡으면 안 돼요. 관이 오히려 용신이에요. 관이 용신한다. 아니에요. 관이 용신이 아니라 관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일주가 약한데요. 일주가 약한데 관을 쓸 수가 없죠. 무게합을 해서 이게 좋으냐?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오히려 피곤하죠. 그러나 합을 대서도 화는 안 해요. 이 해수가 있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결국 이 운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저 개축 임자대운이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차조 왕살봉제라고 해서요. 살이 왕한데 재성을 만났죠. 그래서 화생토하니까 재성이 강해서 살이 더 강해진 거예요. 희귀 합이야. 무슨 합이 좋습니까? 합 안 좋습니다. 묘제, 개수 이망. 이 개수가 이망하니까 합은 했어도 불화예요. 합이 불화. 화하지 못합니다. 즉, 무토가 유정하다. 왜? 불황 임수하니. 임수한테 그걸 못하니까 대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합이 화했으면 무정화와 정이 없이 화로 변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인생 거듭해서 토를 생할 것이니 안 좋을 것인데 묶어놓기만 해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유차이축 이런 이유에서 밀어보면 문주 동방목지에서 조수총원지지라고 했는데요. 이거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이 운을 가지고 좋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운주 서북北방수지하니까 거제 호인 이때야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재성을 제거하고요, 화를 제거하고 인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금인데 금은 없죠. 여기 있네요. 이건 상보천구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난다 걸음을 하늘에 사거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활보를 하는 거죠. 치신일사라고 해서 늦 때문에 뭐죠? 우산을 지금 햇빛이 뜨거뜨거 하잖아요. 그런데 딱하니 햇빛 비치는 우산을 가리게 하고 거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말년호는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년된 분이 없습니다. 이 사주는.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임수일간에 일간이 약해서요. 금수대운이 용이시니까 재성과 간성이 기구신이죠. 다른 데서는 다른 명조들은요 합관유살이라 해서 살을 쓰든지 관을 쓰든지 했어요. 살성을 용신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비운이 발복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명조들 대부분 관살성이 용신이 되고요. 재성이 시신되는 격과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명조는 지지의 양오하인 재성이 등령하여서 그 영향으로 천간에 투출한 관살이 강해졌기에 재성과 간성이 오히려 이 명조에선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행청으로 화가 5.7입니다. 토는 1.3이고요. 화치의 수금용조죠. 그래서 중년대운인 을묘갑인대운으로 천년대운부터는요 힘들어요. 중년대운까지 별 볼일 없을 텐데 철저님은 운주 동방목지를 해서 일찌감치 청원지지라고 하였다니 할 말을 잃는다. 아무튼 말년호는 개축임자 경대운까지는 잘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철저 선생님도 뭐 거짓말 하실 때도 있겠죠? 안 좋습니다. 화가 가면 목이 절대 안 좋습니다. 목대우는요. 7번인가요? 6번인가요? 네. 146. 어허. 제가 뭘 잘못 쳤는데요? 아, 149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 모구는 그냥 하얗게 나와 있지만 절대 그 하얗게 나온 이유가 있죠. 유금이 조금 막아줄까요? 이 묘대우는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인대우는요, 저 인호 화목합니다. 개축임자 신의 경대우까지 좋다고 그럴 거예요. 말년운이 좋죠. 네. 말년운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합간유살은 다 끝났을 것이고요. 다음번이 아마 5화 관살 혼잡격입니다. 혼잡돼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관살이 혼잡됐어요. 그건 또 다음번에 연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역시 관살 혼잡이네요. 네.